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기출분석 이번에 접지편 한번 해볼게요. 그래서 시작하시죠. 그래서 나오는 것 중에 좀 자주 나오는 게 단면적인데 그 접지 들어가기 전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2021년부터 KC로 갔죠. 그래서 모든 접지 기준이 KC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특히 이런 단면적 굵기 같은 거, 접지선 굵기 이런 거씩 되게 많았었잖아요. 근데 이제는 조금 굵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IC 쪽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제가 설명 조금 드리긴 할 건데, 그래서 이 중성선 단면적 고려사항도 기존에 뭐 내선 규정 주로 했잖아요. 그쪽에 뭐 고조파 이런 거. 근데 어쨌든 그거보다는 지금 이거 이제 KC로 봐서 KC 내용으로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KC 최종 공고된 내용 중에 보면은 요 231.3.2에 중성선 단면적에 대한 게 따로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중성선 단면적 물어보면 이제 여기 내용을 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선도체 단면적 이상으로 해야 되고 이제 여기 내용들 나와 있죠. 그래서 그 단면적 고려사항이 뭐예요? 제일 중요한 게 고조파죠. 그래서 여기 뭐 삼고조파, 특히 삼고조파가 중성선으로 흐르니까 요 삼고조파에 대한 내용들 적어주시면 좋죠. 그래서 요런 세 가지 경우는 이제 상도체 단면적이랑 똑같이 해주면 되고, 그러니까 삼고조파가 흐르는데 함유율이 뭐 한 33% 이하인 거, 이 정도는 이렇게 해주고, 근데 여기 33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좀 특례가 있죠. 그래서 여기 중성선 선정할 때 이런 건 좀 새로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선도체 전류에 세로 설계 전류의 1.45배가 흘릴 수 있는 중성선 단면적을 하라는 거예요. 이런 것들하고 이제 다심 케이블일 때랑 단심 원실 때랑 이제 다른 거예요. 그래서 다심일 때는 최소한 선도체 단면적이랑 같아야 되고, 원시로 쓸 때는 이제 요 경우는 이제 고조파 때문에 중성선에 더 많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경우라서 선도체보다 중성선 단면적이 크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단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도체는 그냥 설계 전류로 해주면 되는데 중성선은 더 많이 흐를 수 있기 때문에 1.45의 선도체 쪽에 설계 전류 IB만큼 굵게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다. 그런 것들하고 밑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요런 거 이거 좀 새로운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만약에 중성선 굵기 물어보면 요 내용 써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선도체 단면적이 이제 16 스퀘어 구리 기준으로 초과하면은 뭐 중성선 단면적을 선도체 단면적보다 작게 해도 된대요. 근데 요런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. 제일 중요한 게 고조파예요. 상고조파 전류가 선도체 전류의 15%를 넘지 않으면은 더 작게 해도 되고, 아까 뭐예요? 33%, 15에서 33%까지는 상도체 단면적이랑 같게 하고, 이제 33% 초과인 경우에는 이제 다심 케이블은 선도체 단면적이랑 중성선 같이 하는데 그 기준이 이제 1.45 IB가 되고, 단심 원C는 이제 상도체는 그냥 IB로 해도 되는데 중성선도체는 1.45 IB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내선 규정 내용을 다시 정리한 것 같은데 고조파에 대한 내용을 적어줘야 되겠죠. 그리고 요 접지선 굵기도 우리 기존에 보면 뭐 몇 개 있죠. 뭐 0.0496 IN 이런 거랑 있는데 그 뭐 IEEE에도 있잖아요. 뭐 A는 해가지고 뭐 뭐였죠? 여기 I 지분에 뭐 루트 해가지고 여기 뭐 뭐였지? T캡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뭐 로우 20도 뭐 이런 거 있었죠. 그런데 이제 IC로 통일해 주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요식 있죠. 요식이 제일
거의 요걸로 다 되는 것 같아요. K, IS 루트 T 있죠? 요식. 요게 이제 필의 쪽 굵기에도 요게 쓰고이고, 그 다음에 우리 보호도체 있죠? 보호도체. 요쪽도 쓰이고, 요 ICA한 변전소 접지 설계 때도 요식이 쓰여요. 그래서 요 중성선 단면적은 아까 보여드린 KC 그 규정의 거를 쓰면 되고, 나머지 접지선은 요식을 쓰면 돼요. 그래서 요게 또 보호도체 쪽은 우리가 XLP일 수도 있고 일반 나도체일 수도 있죠. 그래서 XLP일 때 143이었나요? 이게 있고 나도체일 때도 있어요. 주위 온도 따라 다른데 일단 40도 기준으로 할 때 요게 282인가 있어요. 요 두 개는 예전에 요게 그걸로 나왔던 것 같아요. 그 계산 문제로. 요거 굵기 구하는데 이제 요 경우랑 구하는 거 있었어요. 그래서 요 두 개는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. 해서 이렇게 전개해주면 되죠. 요 IEEE, 아니 IEC 변전소 접지에도 요식 쓰여요. 그래서 요걸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변전실 접지 설계는 이제 발송 쪽이 주로 관계가 되죠. 이게 발송 배전은 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, 이게 우리 특고 변전실을 이제 수영구에 설치할 때 접지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. 우리가 많이 계속 공부했던 게 IEEE였는데,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오면은 조금 핵심은 이 IC에 대한 걸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요. 요게 거의 비슷한데 좀 다른 게 몇 개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추가되는 검토되는 게 초반 시작할 때 우리가 글로벌 접지라고 이게 이제 완전 등전이 되는 거예요. 전 계통이. 그러니까 통합 접지라고 보면 돼요. 그래가지고 모두 등전이 되기 때문에 이게 검증이 되면 따로 뭐 그 접지 설계 절차가 필요 없다고 나와요. 그래서 요게 하나 있고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 KC에 보면은 특고 고압이랑 저압이랑 사이에 어떤 지락 고장이 생겼을 때 이제 요런 거죠. TNA, TT, TNB 계통에 따라서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상용주파 과전압 해가지고 뭐였죠? TNA일 때는 이제 고장 전압. 그러니까 실제로 노출도 전부랑 사람 접촉했을 때 그 전압식이 있거든요. 그래서 250V, 뭐 1200V 해가지고 고장 차단 시간 250은 5초 초과해도 되고 이건 5초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TT, TNB는 요게 그 스트레스 전압 해가지고 요런 거를 마지막에 검증하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요게 어쨌든 검증이 되려면은 접지 저항 값이 어느 수준 이하여야 돼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거는 챙겨 가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고장 전압일 때는 그 560V인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내용을 쭉 적어줘야 돼서 좀 어려운 문제일 것 같고, 혹시 IEEE로 준비하셨던 분들은 요거, IC에서 추가되는 사항들이 있어요. 그리고 과정에서 조금 달라지는 게 아까 접지선 굵기도 IEEE는 그 실제 팩터들을 다 넣게 돼 있고, IC는 그 팩터들의 어떤 기본값을 다 적용된 K값이 주어져 가지고 K분의 IS 루트 T 그걸로만 해도 되고 어 뭐야 접촉전압 최대 접촉전압 2터치 2스텝도 조금 달라요. 그래서 그 부분도 챙겨야 돼서 어쨌든 이미 정리하셨던 분들은 좀 추가적으로 IC 내용 적어줘야 좀 점수가 나올 것 같아요. 그리고 요 부식도 계속 나와요.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요즘에 요거는 좀 잘 적어줘야 돼요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요거죠. 갈바닉 부식. 이종 금속 부식 해가지고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이 접촉됐을 때 부식이 일어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이온화 경향이라고 있어요. 그래서
수소의 전위를 0으로 보고 이제 표준 환원 전위 그걸로 해서 이제 그 부식 정도를 보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부식이 잘 되고 플러스 쪽은 덜 되고 해서 이쪽에 구리, 알루미늄 이런 게 있고 이쪽에 뭐 철이나 징크, 예, 아연, 그 다음에 뭐 마그네슘 이런 게 있어서 얘네들이 더 먼저 이온화 되니까 요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 희생양극법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요 구리를 우리가 주로 사용하잖아요. 그럼 얘를 부식 안 시키려고 요런 징크나 이런 마그네슘 전극을 연결을 해요. 그러면은 땅에 하면은 얘네가 먼저 부식을 하니까 얘는 부식을 늦게 하겠죠. 그게 희생양극법인데 요런 거는 적어줄 때 요런 이온화 경향 적어주고 수소 환원전을 0으로 봤을 때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다. 그래서 마이너스 쪽이 전위가 낮아서 이쪽에서 먼저 부식이 일어난다.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좋죠. 요런 여기 갈바닉이 있고 이제 국부전지 부식이라고 같은 종류의 이제 금속이라도 요 뭐 거칠기나 이런 거에 따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요 둘 사이에 어떤 전이차가 생겨가지고 이제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. 그래서 부식이 발생할 수 있다. 요런 거. 국부전지, 그다음 농담전지 부식 뭐 해가지고 산소 농도에 따라서 부식 정도가 있고 요런 거 적어주고 우리 전식 있죠. 전식. 전식은 중요한 게 교류에선 거의 안 일어나고 직류에서 일어난다. 요런 거 적어주고 요 딱 세팅이 있잖아요. 그래서 요런 거 요쪽 전식은 그래서 대책에 뭐 배류법 있죠. 요거 써야 되고 희생양극법 요 대책도 있죠. 해가지고 요거 써야 되고 그래서 요거 할 때는 이제 그 뭐죠? 그 희생양극법도 그냥 전극 연결하는 거랑 전원 줘가지고 좀 넓은 지역이나 부식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직접 외부 전원을 줘서 하는 경우도 있고 배류법도 뭐 직접 배류법 있고 이제 뭐 세 가지인가 있잖아요. 그거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접지극 자체도 우리가 뭐 방법이 있죠. 어떤 어, 그 부식이 덜 되는 재질, 뭐 서스 재질이나 탄소 접지봉 뭐 이런 거 쓰거나 이제 구리에 뭐 이렇게 아연 도금을 한다던가 뭐 이런 거 쭉쭉 적어주면 돼요. 부식은 꼭 정리하셨어야 돼요. 이거는 계속 나오는 문제라서. 그리고 이제 중성선 굵기 아까 말씀드렸죠. 요거 이제 KC로 좀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. 그 고조파 하면 15%, 33%, 33% 이상, 33에서 45 요걸로 나눠서 정리하시고 다심 케이블, 단심 케이블 아까 KC에 나와 있었죠? 그리고 요거는 아마 이걸 물어본 것 같아요. 메쉬니까 우리 변전소 접지에 보면은 요거 식 있죠. 아까 적은 거 여기 해가지고 뭐였죠? 요 연용량 T캡에 10의 마이너스 4승에 요게 그 20도씨일 때 대지 저항률, 열 저항률, 그리고 통전 시간 하고 여기 ln 해가지고 요 루트가 끝까지 갔었나? 그리고 요 0도일 때 열 저항률의 역수 플러스 주변 온도 플러스 최고 온도 해가지고 요식인 거죠. 그러니까 요식 적어주고 요 대지 저항률이랑 열 저항률이랑 고장 전류 통전 시간 그리고 지락 전류 연용량 그리고 주변 온도 최고 온도 요거에 따라서 이제 결정된다. 요거 적어주는 거예요. 요거 적어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? 이게 IC로 가면은 KIS 루트 T니까 요 시간하고 이제 지락전류 크기랑 그 다음에 어떤 접지선의 절연체 종류나 대지 저항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끼치는 거죠. 그리고 요 접지극
측정은 요새는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요런 거 물어보면은 요거죠. 여기 접지극 있고 접지저항 측정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3전극법 해가지고 여기 이제 전압계 걸어가지고 전극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? 여기 이제 전류 걸어주죠. 걸어주면은 요게 접지극이니까 이쪽으로 I가 흐르고 요렇게 전위가 형성되고 그래서 아무튼 여기 R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요 V는 IR 쓰는 거죠. 그게 전위강화법이고 그래서 요 V를 측정하는데 우리 여기 요 거리랑 요 거리 P라고 하고 요 거리를 C라고 했을 때 우리 그거 있죠. 요것도 따로 발송배에는 나왔었던 것 같은데 건축까지 나올지 모르겠어요. 61.8% 법칙 해가지고 요 P 거리가 이제 0.618 C 요 거리 정도 돼야 이제 뭔 말이냐면 이쪽으로 I가 흐르고 반대편으로는 또 마이너스 I가 흐르죠. 요 마이너스 I에 의한 또 요런 전위가 형성돼요. 요 전위에 대해서 요쪽이 이제 오버랩이 되면은 안 돼가지고 요 여기서 발생하는 이런 전위 경도가 어느 정도 포화된 지점에서 요 전압을 측정해야 이제 오차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61.8% 법칙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요 거리에 대한 게 좀 유의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적어주면 되죠. 그리고 이런 접지 설계 고려사항은 저는 따로 정리 안 했어요. 이게 워낙 범위가 넓고 이게 뭐 답안에 따라서 뭐 쓰는 방향이 달라져서 어쨌든 요걸 써야 되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모든 게 KC 기준으로 해야 되고 그 접지 설계라는 게 크게 변전소 쪽 특고 쪽 접지 설계 요건 아까 말씀드린 뭐 IEEE 뭐 요런 거 적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크게 개통 접지 쪽이죠 요쪽은 그 다음에 우리가 보호 접지 쪽 요거는 이제 어떤 접지 방식에 따라서 적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종류에 따라서 해서 뭐 보호 도체나 주 등전이 본딩 뭐 보조 등전이 본딩 뭐 이게 생각에 따라서 전개하는 방향이 달라서 어쨌든 자기가 좀 잘 아는 분야로 해서 접지 설계 내용을 전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접지 저항 저감 방법은 그거 있죠 뭐 접지 저항 저감제 같은 것도 있고 신매설 접지 이런 것도 있고 뭐 탄소 접지봉이나 요런 거 사용해서 접지 저항 낮추는 방법도 있고 이제 뭐 메쉬 접지를 해가지고 넓게 펴서 요 간격 최대한 좁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적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요거는 좀 실무적인 거고 그 기술계 뭐지 그 한국전력 기술 용어지 뭐 거기 나왔던 것 같은데 발열 용접이 있고 압착 슬리브 접속이 있어요. 그래서 압착 슬리브가 더 시공하긴 좋겠죠. 그리고 좀 일반인들이 시공할 수 있는 대신에 이게 압착이기 때문에 어떤 압착 시공 시에 어떤 방법이나 주의에 따라서 이게 제대로 접속이 안 되면 접속부에 어떤 발열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거에 비해서 발열 용접은 저도 따로 정리는 안 했는데 요런 틀 안에 요렇게 넣어가지고 요 안에서 이제 화약 같은 거 넣는다고 했던데 그거 넣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접속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요거는 좀 숙련자가 해야 되고 대신에 요런 접촉 저항에 의한 발열 요런 거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 비교해 주는 거고요. 그리고 등전이 본딩도 꾸준히 나와요. 요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거 지금 KC로면서 제일 바뀐 게 요쪽이라서 바뀐 게 아니죠. 새로 막 들어오는 개념이 등전이 본딩이죠. 이번에 그 대한전기협회 보니까
또 등전이 본딩에 대해서 또 그 기술 지침서 여기 또 따로 나왔더라고요.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현장에서 등전이 본딩 시공에 대한 게 제일 좀 난해하고 어렵다는 내용이에요. 그래서 계속 이런 게 나오는 거. 이게 등전이 본딩 기술 지침이 예전에도 한번 나왔는데 이번에 또 나온 거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등전이 본딩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떤 시공에 대한 게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여기서는 그건 아니고 등전이 본딩 개념이랑 이제 감전보호용 등전이 본딩이 있죠. 그래서 주 등전이 본딩하고 보조 등전이 본딩이 있고 이제 보조 등전이 본딩은 제가 KC 강의에서도 많이 설명드렸지만 어떤 전원 자동 차단할 때 요구되는 차단 시간이 있죠. TN 계통, TT 계통. 그게 만족이 안 됐을 때 제가 그 회로로도 설명드렸는데 등전이 본딩을 하면 등가회로 자체가 이제 접촉 전압이 더 낮은 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걸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주 등전이, 보조 등전이 이런 거. 그리고 등전이 본딩은 지금 이런 감전 보호용도 있지만 피레 시스템에 대한 등전이 본딩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전기전자 시스템 그러니까 노이즈 이쪽에 대한 등전이 본딩도 있어요. 이 내용들이 따로 있으니까 좀 각각의 하나씩 정리하셔야 돼요. 이게 제가 보니까 요즘에는 감전보호용 등전이 본딩만 많이 나왔는데 요 두 개도 나올 가능성 있죠.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. 제 나머지 부분은 또 내일 다음 영상에서 함께 보는 걸로 하시죠.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제가 좀 접지 쪽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시간 좀 남았잖아요. 한 20일 남았네요, 이제. 기존에 정리하던 거 좀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. 지금 KC로 오면서 제일 바뀐 게 접지 쪽이죠. 그래서 이게 좀 많은 내용 토픽들 관리하시다 보니까 업데이트를 놓칠 수가 있는데 요 접지 쪽은 이제 KC로 다 왔으니까 요 기준으로 다 바꾸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중성선 굵기라든지 접지 쪽의 단면적 그 다음에 변전소 접지 설계도 되도록이면 IEC 접지 플로우로 하는 게 좋고 IEC로 물어볼 가능성이 많겠죠 이제는. 그리고 등전이 본딩 그리고 최근엔 안 나왔는데 이런 TNTT IT 계통 접지에 대한 거 나올 수 있어요. 요거 이런 것들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어쨌든 KC의 병행이긴 하지만 올해가 원년이니까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네,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개념 원리를 통해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